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9번입니다. 지금부터 구상형 1번 문항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자료에서는 인지 역량이 사회정서 역량보다 부족하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방안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중심 수업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움 문체통을 통해 수업이 끝난 후나 학생들이 일과 시간을 보내던 중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며 학습자가 질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를 주체적으로 탐구하도록 할 수 있고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래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성찰할 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움 공책을 사용하여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지 또 무엇을 배웠는지 학습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등을 기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능동적으로 배워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인지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중요한 IB 학습자상과 그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IB 학습자는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육 철학 중 미래 사회에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된다면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를 성장시키며 미래 사회를 살아갈 시민이 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줄 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인간다움이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지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은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도덕성, 공동체 의식 등을 갖춰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교육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칭찬 작업 활동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칭찬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한 명을 선정해서 그 학생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 고마웠던 점을 포스트잇을 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간다운 성품을 갖출 수 있으며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책 읽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온책 읽기란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반 학생들이 모두 그 책을 함께 읽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방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시사하는 점 2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자료 1에 따르면 탐구 수업 공동체에 관한 발대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게 됩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함께 수업에 대해 고민한다면 수업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협력이 중요시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료 2에 따르면 교사가 생산자이자 번역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며 협력한다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교사로서 동료 교사와 협력적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연수를 수강하고 이를 학교와 나누겠습니다. 연수를 수강한다면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분들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받은 내용을 학교에 와서 동료 선생님과 공유하고 나누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서로에게 나눈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겠습니다. 비슷한 관심 주제를 가진 동료 선생님들과 모여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수업에 대해 알아보고 싶을 때 경기교육청에서 발행하는 탐구수업 사례집을 활용하여 그 속의 사례를 탐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학습하면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료 장학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나누고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가장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 수업에 대해 다른 선생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볼 수 없었던 부분,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료 장학을 통해서 제 수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신규 교사로서 혼자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1번 문항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독서 인문교육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서 학습을 해나간다면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학기의 교육 내용 중에 책과 연계될 수 있는 요소를 살피고 책으로부터 학생들이 배움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땅속의 생물들에 대해서 배우는 차시에서 땅속 100층짜리 집이라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책 속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독서 교육 과정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2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희 반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재미있는 별명을 지어주셨고 그 별명으로 따스하게 불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그림책 만들어보기 등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하며 수업을 진행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